여러분, 요즘 한국 건설 산업을 보면요.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역대 최악의 불황이다, 큰일 났다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곧 엄청난 반등이 시작될 거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완전히 상반된 두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한국 건설 산업의 건강 상태를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건설 산업, 과연 지금 깊은 위기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대반등을 앞둔 폭풍 전야일까요? 2025년 7월 최신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 두 가의 완전히 다른 얼굴입니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건설 기성.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성적표예요. 현재 얼마나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면 건설 수주. 이건 미래의 계획서 같은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사를 할지 계약해 둔 거죠. 자, 이 두 가지, 즉 현재 성적표와 미래 계획서를 가지고 진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안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당장 건설 현장의 현실, 그 냉정한 성적표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15개월. 네, 무려 15개월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우리나라 건설공사 실적이 1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계속 뒷걸음질만 쳤다는 거죠. 이게 그냥 좀 길게 침체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1997년 8월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역대 가장 긴 하락세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불황이라는 거죠. 지금 건설 현장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 와닿으실 텐데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완료된 공사 금액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3.7%나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일이 줄어드니까 사람도 줄겠죠. 건설업 일자리가 4.6%나 감소하면서 이건 역시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건설 시장 정말 큰일 났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어두운 데이터 뒤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13.9%. 와, 방금 전까지 봤던 그 암울한 실적과는 완전 딴판이죠. 이건 앞으로 할 일, 즉 미래의 계획서인 수주 금액이 작년보다 무려 13.9%나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이게 그냥 숫자만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3개월 동안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이 하락의 흐름을 단번에 그냥 한 방에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드디어 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대체 어디서 이렇게 일감이 터져 나온 걸까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 확실한 주연 배우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주거 부문이 아주 강했고요. 여기에 요즘 가장 핫한 반도체 공장, 그리고 수도권 교통의 미래라고 불리는 GTX 사업, 바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린 겁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SOC 사업인 도로나 교량, 또 일반 사무용 건물 같은 쪽은 여전히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흐름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민간 부문도 8.5% 늘어서 선망했지만 진짜 주인공은 공공 부문이었어요. 보세요. 무려 30.6%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번 반등이 그냥 시장이 저절로 좋아진 결과라기보다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자, 우리가 투자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하고 아주 작정하고 밀어붙인 결과라는 거죠. 자, 일감, 즉 수주는 막 쌓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할 게 있죠? 바로 비용입니다. 아무리 일감이 많아도 그걸 짓는 데 드는 자재값이 너무 비싸면 다 소용없잖아요? 과연 지금 자재 시장은 우리 편일까요? 아닐까요? 다행히도 이 비용 문제는 일단 한숨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동안 공사가 너무 없었던 게 오히려 약이 된 거죠. 자재를 찾는 곳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은 겁니다. 특히 핵심 자재인 시멘트랑 레미콘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철근 가격이 공급 문제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쌓인 일들을 해나가는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아주 괜찮은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 이걸 종합해서 한국 건설 산업에 대한 최종 건강검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진단서입니다. 왼쪽이 현실, 오른쪽이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를 보여주는 지표들, 그러니까 실제 공사 실적이나 일자리는 보시다시피 역대급 한팔에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 즉 새로 들어온 주문서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지금 당장 몸은 추워 죽겠는데 창고에는 겨울을 날 땔감을 잔뜩 쌓아두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설계도는 계속 쌓여가는데 정작 공사 현장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이 뜨거운 수주라는 불씨가 과연 지금 꽁꽁 얼어붙은 건설 시장 전체를 녹여줄 따뜻한 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